자, 이번 시간에는 의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의미 관계인데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첫 번째 유의 관계, 두 번째가 반의 관계, 저기 보이진 않지만 상하 관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의 관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유사하다, 그렇죠? 의자가 뜻. 그러니까 의미가 유사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 형태는 달라요. 근데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 오케이?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우리가 유의 관계다. 그러니까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말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의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가끔, 덜어, 있다금, 드문드문, 때로, 간혹, 간간히, 종종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비슷비슷한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쓸 때 조심을 조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잡다고 쥐다는요, 유의관계예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래서 공을 잡다, 공을 쥐다. 그렇죠? 유의관계니까 둘 다 되네. 그런데 도둑을 잡다는 되는데 도둑을 쥐다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리를 잡다는 되는데 자리를 쥐다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의미 차이가 나더라.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나요? 자, 다음 반의 관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반의 관계는요, 반대예요, 반대. 오케이? 이 반자가 무슨 반자? 반대 반자. 그럼 의자는 뜻, 의미. 그러니까 의미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되겠지, 반대로 가려면.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루어서 대립하게 되는 의미 관계를 우리가 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말들 우리가 반의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다의 반의어는 짧다. 짧다의 반의어는 길다. 어렵지 않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의어들은 공통된 의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예요. 단 한 가지의 의미 요소만 반대이어야지만 우리가 반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반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의미 요소들이 있어요. 의미 요소들. 얘네들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생물이면서 동물이면서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남성이다라는 성을 이야기했다면 여자는 생물이라는 의미 요소와 동물이라는 의미 요소, 인간이라는 의미 요소, 여성이라는 의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얘네들은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는 같아요. 같은데 성별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달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반의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다이어의 경우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다이어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다이어는 많을 따자의 뜻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많은 말, 즉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이루어진 말을 우리가 다이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이어는 의미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대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다의 중심적 의미는 일어서다입니다. 자리에서. 그런데 차가 서다, 체면이 서다, 날이 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반의어가 달라요. 얘에 대한 반의어는 얘고, 얘에 대한 반의어는 얘고, 얘에 대한 반의어는 얘고, 얘에 대한 반의어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다의 반의어는 안 따죠. 일어나다의 반의어가 가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멈추다의 반대가 가다고, 서다의 반대가 깎이다고, 서다의 날이 서다의 반대가 무뎌지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가 반의어로 대응하기도 하더라. 근데 그 원인은 뭐다? 다이어인 경우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반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상하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자어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단위어에서 의미 요소가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하관계. 말 그대로 상하형, 윗상자에, 그죠? 그러니까 아래 하자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관계다라는 거. 그러면 뭐냐면, 결국 뭐냐면 한쪽이 의미상이에요. 다른 쪽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걸 우리가 이제 상위어 또는 상위어라고 하고요. 다른 쪽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위어 또는 하위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의어라고 할 때 이 상자는 윗상자고, 의자는 뜻의자. 그러니까 의미가 위에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위자는 위치할 때 위자야. 얘는 위치가 위에 있는 거야. 하의어, 하위에도 똑같아요. 이건 아래 하자고, 의자가 뜻. 그럼 얘는 무슨 뜻? 뜻 아니죠? 위치. 그치?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얘를 보면 동물의 하이어가 척추동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의어이면서 상위어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 척추동물은 동물에 대한 하이어이면서 하위어로 불릴 수가 있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상위어일수록, 자, 이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녀요. 훨씬 더 추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이어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한 특징이 뭐냐면 하이어는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상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하이어가 자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얘 한번 볼까요? 척추동물은 하위어죠? 얘는 동물이라는 상이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 다. 의미 요소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이어는 상이어의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이어와 하이어는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술의 하이어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에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뭐 춤, 그러니까 춤이란 건 무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학. 그래서 문학은 또 하이어로 나눠지는 게 소설, 시,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나눠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이 문학이라는 걸 봤을 때, 얘가 절대적으로 상이어나 절대적으로 하이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문학은 예술의 하이어예요. 이 예술에 대한 하이어가 되지만 소설의 상이어입니다. 소설에 대해서는 상이어가 된다는 거. 이해됐죠? 상대적 관계로 가더라라는 거. 네 번째, 부분 전체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의 의미 구성 요소가 되는 의미 관계. 그러니까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구성 요소, 즉 시계의 구성을 시침형이죠. 그래서 전체어 부분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의 관계라는 것이 나와요. 다의 관계. 지우고 갈게요. 잘 안 지워져요. 자, 다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다의 관계는 아까 제가 위에서 다이어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다자가 이제 많다. 그래서 뜻, 의자, 그렇죠? 의미. 그래서 의미가 많은 말의 관계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 간의 관계를 우리가 다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의어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심적 의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적 의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변적 의미라는 것은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뭐냐면 파생. 그러니까 물결 팔자에 태어날 생자에서 물결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연관성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리라는 걸. 중심적 의미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이거. 오케이? 이게 중심이야. 이거 다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확장을 시키는 거야. 물체의 다리. 우리가 책상 다리 할 때. 이해되나요? 오징어 다리. 오케이? 그 다음 안경테의 다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다리라는 뭔가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를 기준으로 파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예로 손.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체 일부, 손목 아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체 일부, 떨어뜨렸어요. 네. 신체 일부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손이 크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손이 클 수도 있지만 씀씀이가 크다라는 거야. 그건 주변적 의미예요. 왜? 손이 큰 건 뭐야? 이만큼씩 주는 거야. 그죠? 넌 그 손이 커. 그 씀씀이가 커. 라는 거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손이 부족하다. 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막, 손이 제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죠? 손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노동력이 부족한 겁니다. 일손, 노동력. 이해됩니까? 손을 끈다. 야, 놀러 와. 어디서 장난질이냐?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이게 아니고, 손목을 이렇게 자르는 게 손을 끈다가 아니라 뭐냐면, 관계를 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적 의미의 손에서 모두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는 하나의 표제를 실려, 즉 다리라는 걸로 하나 실려놓고 얘네들의 의미가 밑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어원이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 다이 관계하고 헷갈리는 게 또 동음 이의 관계예요. 이걸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동음 이의 관계는 색깔 달리 할게요. 빨간색이 얘가 파란색이가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파란색이니까 얘를 좀 구별하려고. 이해되죠? 자, 동음 이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동자 같다. 음자는 소리, 이자는 다르다, 의자는 뜻, 의미. 즉 우연히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관계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연히 소리는 같아요. 근데 뜻이 다릅니다. 이때의 의미 관계를 우리가 동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관계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의 관계와 다르게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실려요. 예를 들어서 보면 다리 1과 다리 2가 있어요. 다리 1은 사람이나 물체의 다리, 아까 했더니 이 다리가 1이에요. 다리 2가 뭐냐면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이해돼요? 한강에 있는 다리들. 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만든 그 다리. 자, 얘들은 다리 의미 소리가 같죠? 그런데 어원이 다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동음이의어예요. 자, 동음이의 좀 더 쉬운 예를 보면 배라는 거 있어. 배. 그치? 이 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 일부. 응? 신체 일부 여기 있잖아요. 배. 그쵸? 그 다음에 또 배가 뭐가 있냐면 뭐였어? 먹는 거. 그쵸? 과일. 이런 일종의 배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치? 교통수단 중에 배가 있지. 그치?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쵸? 교통 수단으로서의 우리가 배가 있고 또 있어요. 배가. 뭐가 있어요? 곱절의 의미. 2배, 3배 할 때. 얘네들은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자, 얘네들은 배 소리는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이 의미들 사이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서로 없어요. 그래서 어원이 달라요. 동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의미 관계였습니다.